상패 위기를 넘기면서 2년여 만에 증시에 복귀한 신라젠이 주력 후보 물질 개발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항암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해서 발빠르게 기술을 수출하는 순환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는데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거래 재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입니다. 과거 이제 팩사백 하나에 의존을 했다가 임상 3상 실패로 주가 급락 사태를 겪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항암 신약 개발을 이끄는 연구 개발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이제 연구 인력을 40% 늘렸고 또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SJ600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 팩사백과 또 최근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사들인 BAL0891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승률이 높은 경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모든 후보 물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기보다는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존의 그 팩사백뿐만 아니라 SJ600이라는 새로운 항암 바이러스 라인을 확장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상 연구를 이미 팩사백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내서 완료했고 추가적 후보 플랫폼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 이렇게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도입하겠다라는 포부였는데 먼저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제,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SJ600, 이게 최근에 동물 실험까지는 좀 마무리가 된 단계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SJ600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보체라고 하는 그 면역 단백질에 의해서 이 항암 바이러스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입혀서 기존 항암 바이러스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 임상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방어막이 없을 경우 15%가 살아남지만 방어막을 입히면 80%가 살아남아서 암세포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고형암이나 전이암까지도 이게 직접적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중화항체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 항암 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회피를 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전임상 결과 논문을 내년 중에 국제학술지와 또 미국 암연구학회 등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술 수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거래가 있었던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젠은 이번에 그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후보 물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신라젠이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도 쌓였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뭐 AACR이나 아스코에서 또 신라젠의 활약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실리아사로부터 이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 후보 물질,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는 15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이제 뉴욕과 댈러스 등의 이제 세 곳에서 바실리아사로부터 이제 사들인 BAL0891의 임상 1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준비 중이고요. 이르면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5대 병원과 협의 중입니다. 이 후보 물질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과 같은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전임상에서 그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 함께 썼을 때 뚜렷한 항암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신라젠은 약물의 특성상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많은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임상 2상에 가지 않더라도 물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그 통계를 보면요. 임상 1사 안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가 평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서 뭐 포부나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자신 있게 밝힌 신라젠이었는데 오늘 이런 거 비해서는 주가가 좀 신통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이제 어제보다 2% 떨어진 9,3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간담회 중에서도
주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신라젠 측은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가 침체고 또 바이오 신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인 만큼 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가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바이오 기업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림세다 보니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일단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거래재개 성공 이후에 연구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국 기자였습니다.